네, 안녕하십니까. 2차 1과목에 이어서 바로 2과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우리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의 핵심이 바로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고, 그 피해율의 또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그 수확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수확량을 조사하느냐? 기준은 평년 수확량 대비 이번에 피해로 입어서 수확량이 적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고 그 조사 대상 면적에서 표본 구간수를 정하고 그 표본 구간에 있는 것을 가로 세로 해서 우리가 무게를 재고 해서 수확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양파, 마늘, 제주도 많죠. 양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가받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양파가 있을 때 이렇게 쭉 돼가 있으면 이게 딱 자릅니다. 전지가위로 어떻게 수확한 후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합니다. 해당 무게를 조사하죠. 양파의 최대 지름이 6mm 이하인 경우에는 80%. 양파의 최대 지름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양파를 갖다가 요 글씨를 이렇게 쓰면 되죠. 양파 해서 우리는 양을 쓸 때 양파다. 또 하나 나온 게 일소피해다. 그죠? 그렇게 하면 육자를 기억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일소피해 할 때도 일소피해로 6% 초과일 때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를 분류해서 그거는 피해를 입었다 보고 80% 피해가 입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80%, 그 다음에 100% 피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마늘이죠. 마늘은 왜냐 그러면 마늘을 조기에 수확하게 되면 기준은 뭐죠? 수확이 비대고 완료돼서 마늘을 수확할 텐데 수확 적기가 아니고 빨리 조기 수확해서 농가들이 수입을 창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비대 추정 지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가 나오고, 비대 추정 지수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1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를 더한 값, 그죠? 우리가 수확량 구하는데 이 값이 곧 마늘의 핵심이더라. 그리고 마늘에도 하나 더 있죠. 이게 한지형이다 난지형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곱하기 해줍니다. 곱하기 한지형일 때는 0.70, 난지형일 때는 0.72를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최대 지름이 2cm, 그 다음에 난지형은 3.5cm. 이럴 경우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80%형과 100% 피해가 발생한 것. 80% 피해를 입었으니까 무게는 20%, 100% 피해는 무게를 0%로 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더라. 양파도 60%, 100% 이렇게 해서 무게 잴 때는 20%만 수확량, 100% 피해니까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는 오구마. 그래서 오구마 50%형 고구마, 50%, 80% 이런 구분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하잖아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충해, 감자는 병충해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는 병문안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문안 갈 때 손 등을 씻고 가자. 그래서 궤경의 무게에다가 손이 뭐죠? 손의 정도 비율, 손의 정도 비율이죠. 그래서 손의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감자,
오감자 내가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인 경우 감자의 무게는 50%를 조사합니다. 그래 실제로 제가 가을 감자를 제주에서 조사를 할 때 보면 바구니를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둡니다. 그죠? 정상인 감자가 있고 이 부분은 바로 5cm 미만이거나 또는 50% 정도 피해가 입었을 경우 이거는 왜 50%의 무게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바구니는 병충해 입은 감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게 되면 소쿠리가 한 3개 정도 필요하겠죠. 표본권에 가서 정상인 거 오케이. 그리고 지름을 잽니다. 그래서 5cm 미만일 경우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는 병충해 감자가 있으면 이게 더댕이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진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실무에서 선배들이 하는 걸 한 번만 가보면 아 이게 더댕이병이구나 해서 더댕이병일 때는 몇 등급 요거만 구분해서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 무게가 100kg다 했을 때 뭐 100kg 안 하겠죠. 10kg 곱하기 요거 손등을 싣고 간다. 손의 정도 비율과 등급별 인정 기준. 그래서 이게 복잡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옥수수는 또 특별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죠? 모든 기준은 농작물은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우리가 평가사가 수확량만 알면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만 하면 그 차이가 바로 피해 입은 감소량이고 그것을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 옥수수란 말이죠. 옥수수는 보통 재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일주 재배해서 하나의 한 구멍에다가 하나만 넣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다 2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가야 우리 농지를 올해는 1주 재배를 했다가 또 2주 재배를 하게 되면 한 구멍에 2개를 넣다 보니까 수확량이 약 80% 이상 또 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 개념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요거는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피해 수확량. 수확량이 바로 피해 입은 걸 구한다는 거죠. 다른 품목들은 수확량을 구해서 평년 수확량과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율을 조사하지만 옥수수는 그런 평년 수확량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바로 피해 입은 거 한다. 그럼 피해 입은 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옥수수는 오직 크기로 하죠. 길이로 하죠. 길이. 옥수수 이제 평가하다 보면 옥수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옥수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쭉 생겨서 이렇게 수염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알갱이가 쭉 되어 있으면 이것의 길이를 가지고 17cm를 기준으로 17cm 이상이냐 15cm 미만이냐 15cm 이상이고 10cm 미만이냐 이걸 우리는 상, 중, 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피해 수확량이니까 상은 필요가 없죠. 개수만 헤아리고 중에 대해서 50%, 하에 대해서 크기가 작으니까 100% 피해를 입었다. 이걸 조사하는 것이 피해 수확량 조사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차 품목에 대해서는 자, 차 품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옷걸이를 가져갑니다. 옷걸이를 2개가 하나의 표본 구간이에요. 그래서 표본 구간에 두 곳에다가 이렇게 옷걸이를 두죠. 옷걸이를 쫙 잡아 당기면 이게 20cm, 이게 20cm가 됩니다. 그래서 20cm 곱하기 20cm니까 0.04 제곱미터가 되고 곱하기 두 곳. 이것이 하나의 표본 구간이죠. 표본 구간에 2개를 두니까 곱하기 표본 구간 수가 5군데라면 5를 곱해줘야 분모가 되겠죠. 거기서 총 이제 우리가 찻잎을 따게 되죠. 그래서 기수확한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이 자품목이다. 수확량 할 때 요것의 부분이다. 그리고 콩팥, 콩과 팥은 고추를 제거한 후 콩의 종실의 무게입니다. 자, 콩이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실의 무게를 잽니다. 함수일은 3의 평균을 한다. 그래서 콩조사를 나가다 보면 제주도 콩이 많습니다. 콩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부대자루에다가 이제 뱄어 와서 표본관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요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푸대자루가 있습니다. 그죠? 푸대자루에다가 담아온 채취한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이렇게 된 몽둥이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드리면 이제 콩이 안에서 분리가 되겠죠. 그걸 소쿠리에 또 담습니다. 소쿠리에 담아서 이걸 갖다가 바람에 휘휘 하면서 불구해서 콩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힘을 너무 가하지 않게 선배들이 하는 걸 잘 보면 딱 돌리면 17%, 18%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콩조사와 팥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먹는 기준이다. 먹는 기준. 먹는 것의 기준이 된다. 먹는 기준이라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마른 상태의 콩을 먹기 때문에 이때의 함수율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함수율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매콩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콩강이다 해서 매배, 콩, 팥, 그럼 콩가루 집안의 분질미, 이것이 14%, 그 다음에 매배는 15%, 나머지 보리, 귀리, 그 다음에 찰벼, 이런 것들은 13%다 하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콩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함수율은 3의 평균을 측정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양배추도 양배추 해서 팔자가 보이죠? 글자 쓸 때 글자에다가 숫자를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80%의 양배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80%의 양배추를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가격에 비해서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이거나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품질, 이것을 80%피해로 보고 100% 피해는 일반 시장 및 가공용 출하가 불가. 그래서 100% 피해형이다, 80% 피해형이다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걸 줄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80% 피해형이냐 100% 피해형이냐 주지 않고 이렇게 주었을 때도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최대 지름 조사하는 것은 양파, 아까 봤죠? 6cm, 마늘, 감자, 요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괄호 넣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수조사하는 방법. 전수조사하는 품목이 뭐가 있죠? 벼 품목이 있죠. 그 다음에 전수조사하는 품목은 밭작물에서는 콩과 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적과된 품목에서는 낙과된 것도 우리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착과 피해를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원칙이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술술 나와야 되죠. 그래서 떨어진 걸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착과 피해는 조사하지 않고 곱하기 일정 공치를 해주면 착과와 낙과 피해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적과점 품목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콩과 팥의 중량을 조사할 때 이럴 경우에는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해서 포대당 무게를 구한 후 전체에 대해서 곱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포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기 바랍니다. 자, 전체 무게를 측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기준은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이렇게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함수율 조사는 10포대가 기준이다. 그래서 10회 이상 함수율 측정을 합니다. 그죠? 이 함수율이 따라서 무게가 왔다 갔다 하고 피율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3회에 걸쳐서 하지만 요 전수조사 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콩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는 3회 평균으로 함수를 조사하지만 전수조사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포대 그리고 함수를 조사할 수도 10회 이상 함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평가사가 매기죠. 농지 상태에 따라서
제초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영농 관리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10%, 시험 문제에 10%, 15%를 제시를 하죠. 제시를 했을 때 이 미보상 비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이 값의 10%를 하든 또는 15%를 하든 주어진 값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이 된다.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피해 수확량을 구하겠다면 이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옥수수는 작물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평년 수확량을 뺐다는 것은 바로 감소량이고,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은 피해 수확량이죠. 똑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기파종. 조기파종하는 품목은 마늘이죠. 마늘의 조기파종일 때 그러면 보험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마늘은 좀 특별하죠. 10아르당 기준입니다.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아르당 1아르는 1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0아르는 10배니까 1000제곱미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때 3만 주를 평년 수확량이다 보여지면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3만 주분의 3만 주분의 출현된 게 몇 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표준 출현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를 줍니다. 그리고 표준 출현 피해율이 몇 프로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25%의 그 부분은 우리가 15%, 20%, 25%, 35% 이 네 가지 타입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렇게 곱하고 문제에서 표준 출현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정재, 영화배우 이정재 파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 그 다음 제2양 제직파, 그 다음에 재파종, 그 다음에 재정식, 그 다음에 재파종, 이양 직파 불능보험, 제2양 재직파, 그 다음에 재파종,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15, 20, 25, 35를 반드시, 그래서 이정재와 동급인 이정조, 정조임금님을 생각하세요. 이정조님의 파다 이렇게 하면 조기 파종도 25%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이양직파, 재정식, 제2양 재직파, 조기파종, 재파종 해서 이게 시험에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기시 24시 이전에 보상한 재로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이 신청시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지급한다. 산지 폐기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기 파종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경작불능 나왔을 때, 그러면 조기 파종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작불능보험금을 100%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조기 파종일 때, 조기 파종, 조기파, 골프에서 조기 파로 해서 골프와 연관되게 암기를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0%, 15%, 20%, 30%, 40% 일 때, 그래서 우리는 삼도리와 삼영이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 대회 조기니까 조기 골프 어디에서? 경주에서 조기파 대회를 한다. 왜 경주냐?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할 때 조기파종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하더라. 일반 작물과 다르죠. 조기파종은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10%형, 15%형 이렇게 할 때, 이때 경작불능일 때 10%형일 때 다른 작물들은 2분의 10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45%를 지급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지급합니다. 그죠?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조기 파종일 때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10%형일 때는 3도리, 3이, 3두리, 3영이가 골프 치다가 캐디에 이빨이니까 이빨을 부러뜨려서 119가 25 하면서 25%가 아주 암기하기 어렵죠. 30%형과 40%형이 동일하게 25%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 팁에서 나왔죠. 3도리와 3영이가 골프를 치다가 캐디에 이빨을 부러뜨려서 119가 25하고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다. 왜? 암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암기 팁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재파종은 35%, 이정재파에서 재파종은 35%,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개념인 3만주 분의 3만주 마이너스 평수미평과 똑같죠. 그래서 평수미평이다. 평년 수확량을 3만주를 보면 되고 수확량이 바로 출현주 수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은 없죠. 예,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정식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보면 양배추는 20% 피해 면적,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죠. 벼품목일 때는 어떻죠?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은 지급 사유는 면적 피해율이, 그죠?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합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면 지급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벼품목이 좀 유리하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작불능은 항상 심리적 비율이 65% 이상이고 분질미일 때만 60% 이상. 이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경작불능 보험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양배추, 팥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지나면 3년만 경과되면 10%형이 있고 2년만 경과하면 15%형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암기를 조금 제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중요하죠. 10%형일 때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이고 15%이고 20%형일 때 이거는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을 하니까 45%. 암기 안 해도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20%형일 때는 2분의 100 마이너스 20 하니까 40%. 40%형일 때는 40을 빼니까 30%.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라기보다는 15%형일 때가 문제란 말이죠. 2분의 100% 마이너스 15% 하니까 42.5%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42점 이거는 버립니다. 그게 4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요걸 정확히 하시고 나중에 경작불능보험금 다음에 수확불능보험금 벼에서는 벼품목에서는 수확불능보험금이 있잖아요. 수확불능보험금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45% 플러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인건비. 경작불능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농지가 한 40% 50% 피해를 입었지만 계속 경작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수확을 했을 때 수확불능보험금으로 지급 확정이 되면 그동안의 인건비를 15%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5% 하면 되겠죠. 플러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5% 하면 수확불능보험금의 지급 보장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0%가 될 거고, 이거는 57%, 40%일 때는 45%. 이렇게 해서 단순 암기보다는 계산식에 의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사료용 옥수수, 이때는 사료니까 가축이 먹다 보니까 월별로 8월달에 가면 100% 다 줍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앞서서 경작불능을 빨리 처리해버리면 타작물을 또 심을 수도 있고, 보험회사도 좀 적게 주고 끝내고, 그 다음 계약자도 좀 적게 받지만 어차피 가도 8월달에 가도 100%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결정이 되어버리면 6월달에는 80%, 7월달에는 90%, 5월달에는 80%, 요 비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기 6월달이면 80%만 준다는 뜻이죠. 80%만 지급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품목들 읽으면 이제 공식은 뭐 가, 피, 자, 평, 수, 미, 평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감자는 평, 수, 미, 이제 미보선 감수량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병충해 감소는 플러스 해야 됩니다. 플러스. 그죠? 그래서 평, 피해율은 평, 수, 미평의 모든 공식인데 병충해 감소량이 있는 가을 감자는 항상 미보선 감소량이 마이너스니까 이는 플러스 해야 되겠죠. 병충해 감소량. 이것이 피해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옥수수죠. 옥수수.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해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주면 손해액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손자보험이라고 한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의 공식을 씁니다. 그죠? 손해액을 먼저, 이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주 밀감, 그 다음에 옥수수, 시설 파트는 자기 부담금, 그 다음에 손해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별도로 가피자라는 공식을 쓰지 않고, 직업보험금은 가피자를 쓰지 않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공식을 쓴다. 그래서 손자보험이다. 옥수수. 이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많더라도 기준은 민을 사용한다. 민. 좀 불리하죠. 민, 보험 가입 금액하고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준다 하는 것이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에 많이 나는 강원도는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짜를 이제 한자로 써놓으면, 아,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손해고 비교를 해서 적은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구나.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죠? 손해가 1300만원이 났을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1300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하고 난 뒤에 이 적은 값에서 자기 부담을 빼주기 때문에 항상 불리합니다. 불리하거나 동일하겠지만 불리한 조건을 하는 것은 옥수수다. 그래서 옥수수는 가문을 중시해야긴다 하지 않으면 암기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논작물에서 제일 공부가 됐다면 밭작물은 그닥 어렵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전부 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은데 평가사가 되기 전에는 평가할 일이 없죠. 그 감자도
작물의 무게를 잰다. 소쿠리를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잽니다. 양배추도 정상 양배추 무게에 대해서 합계 80%형 양배추와 양배추 100%형 양배추는 수확량이 없죠. 피를 입었기 때문에. 80% 양배추는 뭘 해준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8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8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수확량. 그러니까 20% 먹을 수 있다. 다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다 못 먹죠. 주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공용 주스. 그래서 우리가 손해살상 할 때는 100% 피해를 다 보지 않고 80% 피해는 무게의 20% 0.2를 곱한 값을 더해서 산정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수학 지수는 왜 차에서는 그러냐면 차는 수확을 한 번에 하지 않죠. 한 번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는 차밭이 쭉 있으면 여기서 오늘 수확하고 또 내일도 수확하고 모레도 수확하고 하기 때문에 기수확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개수를 헤아려서 그것을 환산해 줘야 된다. 그것이 기수학 지수다 하는 부분. 기수학 비율이죠. 그래서 기수학 세삭수를 전체 세삭수 전체 A 플러스 B 분의 이번에 기수학 세삭수 기수학 이미 수확한 기수학이 있고 새로운 수학이 있으면 이게 기수학이 1000개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새 수학이 뭐 예를 들어 9000개다 계산하기 이렇게 했을 때 기수학 비율은 10% 되겠죠. 요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그 표를 기수학 지수 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늘과 양파는 중요하죠.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차품목, 감자, 병충해 있고 이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옥수수. 그래서 밭작물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많죠.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더라. 왜? 비례 추정 지수가 있더라. 비례 추정 지수 플러스 100%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파와 마늘은 수확 적기에 가서 수확하지 않고 조기에 수확하는 조기에. 이때 수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의 값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돈도 빨리 팔아서 벌고 무게가 적어서 수확량이 적으니까 피해가 많은 걸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본 구간별의 작물 무게의 합계 비대칭 지수 1. 비대칭 지수는 1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100%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 뭐 20%다 하면 20%. 그래서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0%를 우리는 1이라고 하고 플러스 0.8%가 이 수확 적기까지 일수 20일이다 하면 20일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양파와 마늘의 평가, 수확량 평가 방법이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늘이더라. 마늘은 마른 상태를 먹다 보니까 그 마른 상태는 난지형일 경우에는 0.72, 한지형일 때는 0.7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지형은 기억, 니은할 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0.7 두 번째.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한지형과 난지형에서 0.70과 0.7은 난지형. 세종대왕님이 기억 니은을 두 번째 위치했기 때문에 0.72로 기억을 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별표 교에 나오죠.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새로운 책에는 이렇게 별표 9 해서 누적 비대칭 지수는 지역별 수확 적기까지 자녀 일수죠. 여기까지 자녀 일수 며칠, 일자별 비대칭 지수 몇 프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구마는 오구마에서 50%인 고구마에 대해서는 50%, 80% 피해에 대해서는 20%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는 상중하로 나눈다 그랬죠. 상중하로 나오고 이때 피해 수확량을 구하다 보니까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상은 필요가 없고 중에 대해서는 50%, 하에 대해서는 100%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할 때는 0.5를 곱하면 되고, 하에 대해서는 100%. 그래서 미백, 이효, 대학찰, 미흑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표준 중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개수에다가 곱하기 이 중량을 해줘야 돼요. 그 개수의 무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백이오다 하는 것은 미군 백인의 키가 180cm다 해서 180g. 대학 교수님의 키가 적은 사람이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대학찰, 대학 교수님, 대학찰 또는 농업연구소를 연농이호라고 합니다. 연농이호. 농업연구소, 연농이호는 키가 160cm다 해서 160g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미흑찰 등 모든 것은 미흑찰, 미군 흑인의 키가 좀 크죠. 190cm이기 때문에 190g. 이렇게 해서 암기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 중, 하에서 상이 100개, 중이 200개, 하가 300개가 나왔다 했을 때 피해 수확량 계산 방법이죠. 그러면 상은 필요가 없고, 중에 대해서는 200개인데 곱하기 50%니까 100개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플러스 하에 대해서는 300개 다 해줄게. 이 400개에 대해서 이 품종이 미백 이호라고 문제에 주어지면 이거는 0.18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본 구간의 그 무게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개수를 구해서 그 개수에서 상중하에서 상은 빼고, 중에 대해서는 50%를 피해를 인정해 줄게. 하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줄게. 이렇게 되죠. 중에 대해서는 200개면 100개, 하는 300개면 300개 다.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대학찰이다 했을 때는 0.18이 아니고 0.1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의 무게를 산정하는 것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콩팥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죠? 함수율이 있는 게 뭐죠? 몇 품목은 우리가 마른 상태를 유통을 시키고 먹잖아요. 그게 기준이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수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콩팥은 매콩강이다. 매콩강이다. 콩과 팥은 자매죠. 그 다음에 분질미, 이것인 14%더라. 그래서 1-0.14분의 우리가 측정했을 때 20%라면 0.2, 이게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14는 0.86이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살펴봤고요. 오늘 문제풀이까지 가려고 했는데, 기수학 지수는 이렇게 주죠. 기수학 비율을 구해서 우리가 25%가 기수학을 했다 했을 때는 이 표에서 0.983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삭수보다 분명히 먼저 딴 것은 무게가 적게 나갈 거다 하는 것이 이 표의 사용법이죠. 이용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제가 문제풀이가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밭작물하고 밭작물의 문제풀이를 해서, 왜냐하면 공부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